충북의 반발 속에서도 문장대 온천 개발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 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개발을 놓고 땅 주인과 주민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이면 토사 유출 우려에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폭력을 일삼은 택시기사 조직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경북 상주가 강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속리산 문장대 온천 개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대책위가 경북 상주시와 대구 환경청을 방문해 강하게 항의했는데 상주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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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불거진 상주발 문장대 온천 개발 소식에 다시 뭉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판결로 이미 입증된 환경오염 우려뿐만 아니라 개발 재추진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준비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6년 이상 지난 생태환경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등 상주시가 낸 환경 영향평가서에 절차상 문제가 많다는 주장입니다. 환경청이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 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적 타당성도 변화되었으며 환경적인 문제점도 확인된 사업이다. 따라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 조전 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는 반드시 반려돼야 한다. 대책위 60여 명은 직접 버스를 타고 경북 상주시와 대구 환경청을 항의 방문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상주시에는 한강수계 이웃 간에 지속된 오랜 갈등을 이제 끝내자며 개발 이익보다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 이익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지만 상하류 간에 이 개발 문제를 갖고 이렇게 서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는 게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게 역할을 우리가 책임을 좀 방기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주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문장대 온천 개발은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것이어서 행정 절차를 대신하는 것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자신들이 낸 환경 영향평가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대책위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주조합에서 대구지방 환경청에 일단 재협의 신청을 했으니까 그걸 한 처리 결과를 보고 그래 일단 뭐 처리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주조합 측에 온천 개발을 강행하는 이유를 물었지만 충북 지역 언론에 답하지 않겠다면서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충청북도와 괴산군은 내일 대책위와 같은 반대 입장을 대구 환경청에 제출할 예정. 수십 년에 걸친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면서 지역 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의회 승인 없이 수십억 원을 들여 수안보 옛 한전연수원에 매입한 충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는 특정 감사를 벌인 충청북도로부터 사업 담당 부서인 도시재생과와 예산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과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과장 1명은 중징계, 팀장 2명은 경징계, 부서원 3명은 훈계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주시는 한 달 안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해 충청북도 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이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 현장인데요. 특히 민가와 가까운 곳일수록 안전 문제 때문에 다툼이 큽니다. 먼저 김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론으로 내려다본 청주시 가덕면 산골짜기 마을. 동네의 뒷산숲이 사라졌습니다. 산지법상 보전 산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정상 부근은 경사가 급합니다. 산림청에서 구축한 산사태 위험지도를 확인했더니 1등급, 매우 위험한 곳으로 나옵니다.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경사면을 덮어놓은 킥색 매트는 힘없이 끊어져 버립니다. 밟는 곳은 모래흙이 부서져 흘러내립니다. 앞에 있는 산을 보시다시피 지금 전부 다 풀 하나 없어요. 비 오면 다 쓸려 내려오는 거라고요. 저게 만약에 집을 덮쳤다. 밤에 저기서 물이 내리닥치면요. 여기 장난 아니에요. 그러면 밤에 자다가 나와서 동네 사람들도 다 저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산주인이 9년 전 개발을 시작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주민들한테 여기서 뭘 하겠다고 설명할 때 뭐라고 했어요? 주택 짓는다고. 그랬을 때 반대가 들어간 게 여기 산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집마다 다 이걸 써서 민원을 하는데 민원이 안 풀린 상태에서 이거를 행겨. 그러니까 한 말 다. 인허가를 해준 지자체를 찾아가 대책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위험해 보이는 게 아니라 위험합니다. 정책과에서는 산림과로 미루고 산림과에서 그렇게 넘어왔으니까 우리는 사인만 했을 뿐이다.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산주인은 위험하지도 피해를 준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벌써 끝났을 공사가 주민 반대로 늦어져 오히려 역피해를 호소합니다. 피해를 내가 누구한테 준 게 없고 그 주민들한테 피해를 갈까봐 매덕을 들여서 물 한 방울 물 내려가는 길까지 저희 토지에다 물을 돌릴 정도였으면 제가 그동안 주민들한테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동네 주인의 안전권과 산주인의 재산권이 충돌한 현장. 아슬아슬한 여름나기는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네, 조금 전 드론 영상으로 보신 곳은 개발이 시작된 현장 같지만 사실은 준공이 끝난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개간 사업이 끝나 밭으로 완공된 곳이라는 뜻인데요. 군데군데 가축 사료용 작물을 심어놓긴 했지만 어떻게 저런 농경지가 가능한 건지 법의 맹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신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네 뒷산을 바꿔놓은 산지 개발은 농경지 개간이란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축구장 면적의 7배가 넘는 보전 산지 6만 4천 제곱미터가 사라졌습니다. 허가 목적대로라면 이 자리에는 유기농 고추와 콩이 재배되고 있어야 합니다. 이곳은 2년 전에 밭으로 개간이 끝난 곳입니다. 농사를 지은 흔적도 없고 농사를 지을 여건은 더더욱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이 밭으로 지목이 변경될 수 있었던 걸까요? 잠시 뒤 기자의 요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알지만 개간을 막을 근거가 없고 개간이 되지 않은 척박한 땅, 거기는 다 개간 대상지입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도 반려시킬 만한 그런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저희. 개간 후 농사를 안 지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를 하게 돼 있어. 이게 권고는 할 수가 있지만 정작에 어떤 그거를 이행치 않았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처벌정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심지어 개간으로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이곳은 산지 전용 때 물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억 7천여만 원도 면제받았습니다. 법상으로는 적도사항은 없었어요. 허가 기준에 복구설계 기준에 적도사항이 없어서 준공 처리된 거고. 개간 후 의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기간은 5년. 바꿔 말하면 5년 뒤부터는 다른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저희들 참 답답한 게 많아. 제도적으로 저걸 막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그 법조항에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뻔하게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농지 확대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법이 산지를 개발하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법에 틈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제천시가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 자연형 수로를 만들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열리는 다음 달 준공합니다. 문화의 거리 335m에 224억 원을 들여 만든 자연형 수로에는 폭포 3개와 분수가 있고 LED 조명을 이용해 야간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는 침체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동료들에게 폭력을 일삼은 택시기사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도시 이미지까지 실추했다며 죄를 무겁게 봤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국제공항 승강장. 대기하던 택시기사 2명이 시비가 붙자 다른 기사 서너 명이 우르르 에웠습니다.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택시기사 일당.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택시기사 33명이 특정 조직을 결성해 다른 기사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일부 기사들과의 마찰이 확대 해석됐을 뿐 조직적 영업방해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못되겠다고 하는 게 잘못된 건데 누가 요즘에 못되겠다고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제가 사실대로 증명할 수 있어요.
조직 소속이 아닌 택시기사들에게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승차 거부를 신고하겠다는 승객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김용 부장판사는 50대 조직회장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다른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한 40대 조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조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고 다른 1명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 다수가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이들의 승차 거부나 바가지 요금 등 폐해로 도시 이미지가 실추됐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당시 경찰은 KTX 오송역과 버스터미널로도 수사를 확대했지만 유사 사례가 적발되지는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도내 남부권인 보은, 옥천, 영동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 강한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충북 전역이 50에서 100, 남부권은 150mm 이상으로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청주기상지청은 최근 잇따른 장맛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등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50대가 자신이 부른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어젯밤 11시쯤 청주시 모충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행인을 들이받은 50대를 사고 처리를 위해 현장에 나온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3%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충주 지역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로 18명이 단속됐습니다. 충주시는 양귀비 개화기에 18명을 적발해 50포기 이상 재배한 9건은 입건하고 나머지는 몰수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주시는 관상용으로 5인에 키운 경우도 있고 마약류 양귀비가 자생력이 강해 자연적으로 번식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충북 학생 수가 처음으로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어제 하루 기침, 발열 같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선별 진료소를 찾은 학생이 33명으로 하루 전보다 8명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가 진단으로 등교 중지된 학생도 483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방학이 시작되면서 등교 학생이 줄면서 검사를 받거나 등교 중지된 학생이 줄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다음 달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